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입 개발자 경력자만 뽑으니 억울해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개발자의 유일한 장점은 낮은 임금인데 이것 또한 3천 정도 되는 사람 있죠. 뭐 신입 개발자 3천짜리 신입 개발자 3명을 뽑으면 9천만 원이고 4,500만 원짜리 경력자 한 5년차 뭐 3년차 이렇게 되는 사람은 4,500짜리 좀 잘하는 사람 2명 뽑아도 9천이죠. 그러면은 노프 팀장님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하면 저는 4,500짜리 2명을 선택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숙련됐으니까 편하죠. 그리고 둘이 더 나아요. 실제로 보면 신입 개발자 3명 어버버버 하는 것보다 그냥 3천짜리 신입 개발자들은 보통 스킬이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신입을 뽑는 심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르쳐서 좀 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워낙에 그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편이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성장하면은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벙찌는 거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뽑아서 성장시켜 놨더니 이제 이직한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잘 키워놨더니 네카라컵의 당토로 간다며 그렇게 막 얘기하는 아우성치는 기사들도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뭐 그거는 회사 그 신입 개발자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조금 이상한 게 내로남불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왜 신입 개발자를 뽑아야 되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들 그럼 신입 개발자는 어디서 배우냐라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세련되게 표현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겠죠. 근데 기업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지고 있죠. 법인세부터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주도하는 건 정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인세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부가세도 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사실, 그 이상 기업에게 뭘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회적 의무였다면 신입을 뽑아야 될 수 있죠. 근데 기업은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료 교육을 받던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거랑 이제 그 학생들 또는 신입 개발자들 또는 신입들이 생각하는 거랑 뭔가 괴리감이 확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하자면, 신입 주방장이, 신입이야, 이 사람 경력이 없습니다. 신입 주방장이 짬뽕집을 차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는 숙련된 그런 중국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도 잦아요. 실수도 잦고 그리고 맛도 좀 아쉬울 확률이 높죠. 신입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입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주고 경력자들이 만든 짬뽕을 먹고 싶은 거지.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음식들이나 그런 거 있어도 굉장히 높은 잣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력이 많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원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리스크가 커요, 신입들은. 초인류 기업,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그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뭐 신입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그러고는 있죠. 근데 신입들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왜 제가 이 기업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런 어떤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숙련되지 않은 연예인들을 보면 쟤는 춤을 왜 저렇게 춰? 라는 잣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요. 사회적 시선 자체가. 근데 자신들이 그 미숙하고 그런 신입의 상태 그대로를 받아주길 원하는 거야. 여기서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MZ 세대들을 되게 멋진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로남불했을 때는 제일 꼴보기 싫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끔 보면은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팀노바를 하면서 저는 올해 4,500, 5,000 사이로 애들을 다 책임지고 취업을 다 시켰어요.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목표로 삼은 거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제 자신에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이제 올해는 이제 취업시키느라 바빴는데 뭐 작년, 재작년 이럴 때도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서도 근거 없이 많이 까고 뭐 이것도 사기일 거라 했는데 교육청이 인정하니까 아무튼 다 버릇하고 있죠. 교육청이 인증 깔끔하게 하고 네카라쿠베 수준이 결국에는 연봉 한 5천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현재.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연봉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실력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도 막 그 많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멘탈 같은 게 그런 면에서 별로 안 흔들리는 이유가 제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팀노바에 왔을 때 이득을 충분히 얻어가는 걸 계산을 항상 해요. 그게 맞고. 근데 그들도 본인들의 의무를 해야죠. 공부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아무리 몇 년 동안 그냥 새치어로 욕을 해도 팀노바의 결과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도 뭐 학생들 편만 들어주고 그래 너희들이 맞고 기업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식의 사고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주 5일을 내 몸을 담고 있는 곳이고 사실상 이틀 쉬는 거는 직업을 위해서 쉬는 느낌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이 결여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정신적 문제로 빠질 확률이 높죠. 그만큼 이런 직업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안 하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건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건데 그냥 경력자만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다른 분야는 이런 얘기를 쉽게 못 하겠지만 저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연봉으로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선생님이 없거나 학원에 다닐 돈이 없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좋은 방법은 독학을 하는 건데 독학이라는 게 이제 단점이 이제 사람마다 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영향을 주는 자료를 찾는 능력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잘 몰라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경험이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코칭할 때도 저는 개개인으로 코칭을 하는 이유가 진짜 실제로 저는 수업 영상 다 갖고 있으니까 A라는 친구는 이런 단점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음요 2단계 친구 중에 이제 졸업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친구 이제 그런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외골수적 성향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원한 건 너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이 개발하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 너의 약점이다라고 제가 그 친구를 기초 때 봤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응용 2단계 졸업할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신경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앞에 보면은 얘는 무조건 외골수적 성향으로 기술 쪽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되게 학생들을 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 중 하나였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얘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중간중간 빈 게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검토를 해주고 이제 구조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사실은 신입개발자가 얘가 만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과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하고 굳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흥미가 있어서 기술을 그냥 막 붙여넣은 케이스도 좀 보였고 그거 말고 근데 잘해요. 왜냐면 설계가 채팅 서버인데 여기에다 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서버를 증설해서 바로바로 붙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분산 서버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들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 지금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라.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은 훌륭하게 잘 했더라고요. 근데 특정 부분들은 과하게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기술은 제가 그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한 편이었어요. 그 기술 선택에 있어서.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재능충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하고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보면서 역추적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쫓아간 친구가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엄청 훌륭했어요. 웬만한 스타트업 절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프리랜서 할 때 스타트업 작품들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훌륭한 아키텍처 설계라서 이 친구도 취업 잘할 거예요. 이제 엄청 잘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의 근본적 단점이 달랐던 거지. 반대로 이번에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강사를 하던 친구랑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쓱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 자신의 약점을 피해서 말빨이나 상황적 설명으로 이거를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오히려 이 친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잘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코칭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참 고치기가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돈이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독학이나 이제 뭐 국비 지원이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한데 국비나 이런 단기 프로그램은 확실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기사에도 나왔듯이 기업에서 결국은 재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한 신입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신입 개발자 성장시켜놨는데 이직한다면 이거에 부합하는 건 유일한 장점은 낮은 임금 여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은 더 높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1인분 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팀노파는 그냥 그런 개발자를 만들었을 뿐인데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뭐 이번 주에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기업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졸업생 정도 되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학생들이 선택할 문제고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근데 현실적인 게 진짜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각광받는 다양한 기술들, 뭐 파이썬이지, 파이썬 기반의 뭐 기술들, 뭐 루비나 뭐 스칼라 뭐 이런 거 가장 먼저 도입하는 거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큰 기업에서 이걸 꼭 주도하진 않아요. 변화가 빠르잖아요. 조직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런 스택들 같은 것도 검색하기 쉽죠. 그래서 검색은 어떻게 하면 자코리아에서 그냥 가고 싶은 분야만 쳐보세요. 그러면 실수요에 막 기술명 다 써있거든. 뭐 이렇게 모집 요강 보면 기술 스택 다 써있는데 그거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럼 되지. 그럼 뭐 우대사항에 있는 거 다 공부하고 그럼 되는 건데, 물론 어렵지. 졸라 어렵지. 그러니까 독학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독학 잘하면 어설픈 교육기관 나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람마다 시행착오나 결이 다르니까, 아까 학생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공부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다르면, 살아온 경험이 다르면. 그래서 참 어려워요, 교육이라는 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코칭이 진짜 음악 교육처럼 1대1 코칭이 진짜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게 이제 단체를 두고 떠드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정말 질문 포인트도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러면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자 못지않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게 맞아요. 팀노바에도 뭐 경력자들 요새 많이 오는데 1년차부터 한 4년차 분들까지 되게 많이 왔어요. 해외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비대면 강의가 열리면서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그 보편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장이 경력자가 막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회사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다. 아우 도대체 뭐 회사에서 뭐 인큐베이터예요 회사가. 성장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리고 알아서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려고 알아서 하는 거지. 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 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업무는 20%밖에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고가 많은 회사가 싫으면 나오세요. 나와서 보고 안 하는 회사를 가. 왜 회사 탓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싫으면은 정말 뭐 다른 그런 뭐 회사를 창업한다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에 100% 올인할 수 있는 건 학생 때밖에 없어요. 회사는 원하는 게 있지. 근데 회사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나랑 결이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똑똑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손해 절대 안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되게 너무 심해지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왜냐면 그래야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년 그렇게 무슨 사기다 보다, 교육청에 인증을 해도 사기다라고 하면은 뭐 교육청까지 뭐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매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 매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 내로남불 잘 안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더 이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맞았다 틀렸다, 뭐 MZ 세대가 이기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때 가장 빠른 건 내가 바뀌는 거지, 뭐 사회가 갑자기 뭐 법이 바뀌고 이런 게 빨리 되지가 않더라고요. 막 못해도 10년은 지나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린 늙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팀노바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팀노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확정편 중에도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그냥 팀노바를 싫어해서, 그러니까 고연봉으로 가는 애들, 기본적으로 학원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학원에 대한 굉장히 천대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찬 그 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를 보는 느낌? 그래서 흑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딱 그런 느낌의 그런 것처럼 확정 편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학생들이 직접적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을 고연봉으로 다 보냈거든요. 실제로 증거도 다 있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어느 회사에 취직했고 얼마에 들어갔습니다 보낸 것도 다 있고 실제로 모든 서류들도 다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좋게 해줬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 그들을 뽑은 회사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적도 없었고 그런 객관적인 정황에서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냥 누군가 저 사람이 고깝고 보기 싫으면은 우리 사회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웬만한 학원 원장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기간지염도 심하게 왔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침 심하게 한 영상들 뭐 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갑상선암까지 와서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몸에 막 사마귀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원래 없던 사마귀도 되게 많이 나고 그 당시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거 갖고 왜냐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남 태도가 안 이꼬워서 없는 말 지어내는 거 김치 종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타협하면은 이런 선례를 남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또 억울한 학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냥 정직하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겹죠.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학원에 우호적인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학원 천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보면요. 제가 그런 사람들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차단해버려서 그렇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학원 우월주의에 그러니까 그 학원 천대 사상에 막 이렇게 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진짜 앞에서 한번 제대로 면접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탈탈 털어줄 수 있거든. 그거 되게 쉬워요. 내가 잘하는 것만 존나 물어보면은 그냥 끝나요. 대부분 많은 기술 면접 가서 사람들이 막 쫄고 막 그러는 이유가 걔네들은 지네가 지금 한 걸 물어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 작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답변 못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보면 저는 그 면접관으로도 많이 해보고 기업 미팅도 많이 해보고 구직도 옛날에 병특할 때 한 200개 넘는 회사 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명확히 구분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 저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사과를 잘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진짜 내가 뭐 학생들을 뭐 망쳤다거나 뭐 학생들의 뭐 연봉을 되게 저연봉으로 보냈다거나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참 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소연했는데 또 추석인데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좀 코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좀 하고 이번 주는 강의가 없으니까 추석이라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영상을 찍습니다.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고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아. 답 없어 어차피 인생.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내 컨디션은 훨씬 좋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렇게 뭐 결과가 좋아서 내가 바뀐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신경 쓰시면 훨씬 그 더 안정적인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목이 자꾸 잠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